오늘은 3월이 영화 풍작이었던 만큼 다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받을 것 같은 영화 3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미키, 세븐틴, 그리고 콘클라베와 플로우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미키 세븐틴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미키 세븐틴 사실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이 좀 있었는데 너무 많은 말들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굳이 내가 더 할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영화이긴 하고 그래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을 좀 더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지구가 포화 상태 내지는 환경이 망가져서 우주에서 식민지를 찾자 나서게 된 정치 경제적 세력에 의해서 휴먼 프린팅이라는 기술이 도입되고 그게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위험한 일들을 전담하는 노동력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미키 반스라는 청년이 17번째 프린팅된 상태에서 실수로 인해 미키 세븐틴이 제거되기 전에 18이 프린트되고 있어서는 안 될 멀티플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 오면서 지금까지 인간 존엄을 전혀 보장받지 못했던 미키가 18의 각성에 영향을 받아서 우주라는 이유로 지구에서 통용됐던 민주주의나 인권 존중이나 이런 것들을 깔아뭉개고 백인 우월주의적인 정치 공동체를 건설하려고 하는 독재자죠, 독재자. 케네스 마셜과 일파 마셜이라는 부부와 맞서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크리퍼라고 하는 니프라임 행성의 원주민들이 제국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인류와 대척되고 그리고 케네스 마셜과 굉장히 대비되는 감호장적 리더십을 가진 종족으로서 등장해서 케네스 마셜이 극도로 경멸하고 무시하는 스팸 베이비라고 부르는 미키들과 징그러운 벌레라고 무시하는 크리퍼가 그러니까 가장 혐오당하는 그 두 존재가 서로의 이해와 연대를 통해서 판을 바꾸는 상당히 스트레이트하고 봉준호 감독님으로서는 매우 밝은 희망적인 사이파이 영화였습니다. 앞에 주로 붙는 수식어가 스트레이트, 인간에 대한 선의를 믿는 아니면 봉준호 감독의 첫 번째 로맨스라고 해야 될까요? 연애물. 사랑이 구원이죠. 사랑이 구원이고 체위가 승리의 열쇠가 되죠. 그런 식으로 초반부터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고 전반적인 평도 이제 봉준호 감독의 약간 착한 맛이라는 얘기들로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요소들은 사실 우리가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에서 봤던 것들이 총집합이라고 할 정도로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쓴 원작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지 않아요? 봉준호 감독님은 원작을 갖고 와도 사실은 설정이나 아니면 영감 정도를 갖고 오는 거지 이야기를 거의 갖고 온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원작이랑도 상당히 많이 다르죠. 톤 앤 매너가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영화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농담처럼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봉준호 1부터 봉준호 17까지가 같이 만드는 영화라고 할 정도로 전작의 흔적들이 훨씬 더 많았던 작품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뒤늦게라도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서 북미 성적이 전체 3위가 됐더라고요. 노보케인 블랙백 같은 서드버그 감독의 작품이 들어오면서 이제 드랍률이 되게 큰 거죠. 국내 관객으로 치면 미키 세븐틴 지금 250만 정도거든요. 근데 10매치일째 계속 1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박스오피스 1위, 2위를 한다고 해도 전체 숫자가 확실히 줄었다는 게 확연히 눈에 보이는 거고 지금 2월 이후에 북미 전체 박스오피스가 아마 최저치를 기록할 것 같다. 그 와중에 3위니까 거의 메인 경쟁에서 이제 끝났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치면 원래 들어갔던 제작비 대비는 성적이 아쉬운 건 사실이죠. 근데 또 언론이라는 게 막 떠들잖아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또 막 진영을 갈라서 꼬투리를 찾고 있는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워딩을 너무 쓰고 싶으니까 부풀려서 떠들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워너가 망했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짧게 얘기를 하면 워너는 공격적인 투자를 요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워너가 했던 것 중에 제일 큰 프로젝트도 아니에요. 사실 지금 분기점이 될 것 같은 건 슈퍼맨. 그게 아마 제일 기대를 걸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워너가 향방이 좀 정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유타는 폴 토마스 앤더슨이 맞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폴 토마스 앤더슨이나 봉준호처럼 작가적인 성향도 지니고 있는 감독들에게 공격적인 투자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극장 전체의 침체와 맞물려서 기대했던 만큼 성적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 불안감에 여러 가지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과하게 공격을 받고 특히 이제 북미 언론은 오히려 베를린에서 공개됐을 때부터 지금 대중의 기대와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치 같은 거 내놓으면서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했는데 국내에서는 막 뛰었다가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또 엄청 물고 뜯는 공격이 있어서 한번 제대로 얘기 좀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오늘 뒤늦게라도 가져왔습니다. 사실 기생충도 박스오피스를 뒤흔드는 그런 식의 성공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착시인데 착시죠. 기생충이 전형적으로 적게 시작해서 넓게 가는 전략이었고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많이 된 거지.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흥행 실패로 몰아가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 근데 미키 세븐틴이라는 영화를 두고 흥행이 그렇게 중요한 관심사인가 싶은 생각은 드네요. 영화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보고 나왔을 때는 대중적으로 평균치를 되게 맞추려고 노력하셨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요? 제일 재밌게 다가왔던 거는 레퍼런스가 이제는 자기 영화 안에서 이제 뽑아올 수 있을 정도의 축적이 돼 있구나. 네. 혹은 우리가 그 영화들을 많이 봤으니까 학습이 좀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보였어요? 많이들 얘기하는 옥자 인공 배양육하는 그런 것도 보이고 설국열차도 나오고 사실은 봉준호 영화에서 나왔던 공간들 활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묻어나는 네. 예를 들면 설국열차에서는 특성상 지하에 해당하는 공간을 그릴 수 없잖아요. 그래도 만든 거 아시죠? 엔진에 애들 넣은 장면. 이번에는 뭐 확실히 지하로 연상되는 공간들이 나오기도 하고 사이클러라는 네, 용광로가 나오죠.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재밌다 정도의 인상이었어요. 근데 마음에 걸리는 장면들이 있냐 없냐 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분명히 있는 영화였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좀 계속 거꾸로 파보면 끝나고 나서 얘기를 좀 계속 하게 되는 영화 중에 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볼 때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봉준호 감독이 이번 영화에서 이제 뭐에 꽂혔을까? 어떤 컨셉에 꽂혔을까? 설국열차로 한다고 하면 설원 위를 열차가 달린다. 네. 그 설정에 꽂히신 거잖아요. 네. 이번 영화에서는 익스펜더블이라고 하는 네. 인간이 복제되는 거. 근데 거기에서 소모품으로 사용된다. 여기에 아마 꽂히신 게 아닌가 싶고 네. 특정 장면 하나를 얘기한다고 하면 맨 마지막에 어떤 악몽이 나오죠. 축출한 독재자가 리프린팅을 통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악몽. 그 악몽 장면이 좀 계속 기억 남는 얼룩 같은 장면이라서 그거 중심으로 이야기를 마음대로 좀 짜보고 싶은 그런 영화였어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그 점에 집중하면. 일단 서사적으로 보면 저는 그 장면 되게 이상한 장면이라고 봤거든요. 그럴 수 있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두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그 장면들이 되게 이상한데 하나는 일파의 악몽이 나오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독재자가 사라지고 나서 이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이 되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사실은 식민행성에 가서 뭔가 하는 되게 비상적인 상황이잖아요. 독재 권력이 허용될 수 있을 정도의 엄혹한 환경인데 절차적인 걸 다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독재자 케네스를 축출할 때도 의회에 보낼 체증을 다 미리 하고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구금을 하는 방식을 절차적 하고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게 이상하다. 네네. 심지어는 그 독재자가 없어지고 나서도 새로운 지도자가 등극할 때까지 몇 개월 동안 토론을 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의외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웅변에 재능이 있는 나샤가 나와서 웅변으로 모두를 설득하고 리더로 인정받은 다음에 익스펜더블 기계를 없애는 그것까지 이르는 그 과정들을 나레이션으로 처리하잖아요. 그 방식이 너무너무 판타지처럼 느껴지고 이상적인 장면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상을 했었냐면